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에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성범죄 사건 진행해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 도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면 95%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무죄를 한 7, 8개 받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한 법률적 주장과 쟁점을 잘 잡아서 무죄를 받은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기소 이후 통지서에 나오죠. 변호사 이동현 나왔고 통신매체 이용음란 교육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받았던 사안입니다. 한번 사건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A씨는. 공무원 A씨는 B양과 대학 동기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술을 마신 뒤 B양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B양에게 이렇게 뭐 섹스 한번 하면 안 돼? 뭐 먹고 싶다. 뭐 너 뭐 빨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양은 A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A씨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될지 고민하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게 기소유예를 결국 받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상담한 다음에 A씨에게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한 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마친 뒤에는 A씨에게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해 줄 것, 그 다음에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을 것, 그 다음에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이런 것들을 요청드렸고, 이 자료들을 제가 받은 다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A씨는 평소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자주 주고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행위 태양이 다소 경미하다는 점, 그 다음에 초범이라는 점,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기소유예를 내려달라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죠. 본 사안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기소 이유서에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본건은 이렇게 해가지고 종전에도 성적 대화를 자주 주고받아 피해자의 고의가 비교적 약한 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튼 제가 주장했던 거 좀 다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를 결국 받았던 사안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되게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지,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A씨랑 저랑 이제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통신매체 이용음란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죠. 말 그대로 검사가 한번 봐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성범죄 전과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나 여러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형으로 만약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혐의를 다퉈야 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안처럼 잘 대응해서 비록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됐더라도 잘 대응해서 이렇게 기소유예 받는 방향으로 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통매음 같은 경우는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고 혼자 가서 조사받고 막 혼자 가서 대응하다가 결국에는 기소가 돼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대해서 이제 뭐 선고유예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고유예보다 당연히 기소유예 받는 게 당연히 좋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 대응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면 어떤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뤄본 결과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동일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당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
뭐 진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성범죄 사건 진행했었고, 뭐 제가 왜냐면 1년에 뭐 몇백 건씩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뭐 좀 강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것도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무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무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